제일동포 사회의 발전, 제일동포 사회의 발전과 한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한국의 발전입니다. 한국, 정말 그 성공이 눈부신 그런 세계 모델 국가 중에 하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거의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성공을 보기 위해서는 굴곡의 20세기를 먼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바로 20세기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말 굴곡의 세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초도인 1910년에 일제강점기로 접어들었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1950년에 한국전쟁, 그래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20세기의 거의 후반인 1997년에 IMF 외환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정말 한반도의 20세기는 격동의 시기라고 하는 그런 그 격동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빈말이 아닌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도 초반, 중반, 후반에 각각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굴곡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굴곡 너머의 성공은 보다 더 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폐허 속에서의 성취를 이룩해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누군가를 쫓아가는 그러한 그 나라에서 누군가에게, 다른 나라에게 모델이 되는 모범 국가가 되는 그런 국가 위상을 차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한국은 식민지 지배나 또는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서 세계 10위권 내외의 경제력을 갖는 그런 그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글로벌 한류라고 하는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뮤직, 또 등등이 K-뷰티 이런 것들이 그냥 막연히 우리를 뒤쫓아오는 그 개발도상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모범으로 삼아서 그런 나라를 닮고 싶어 했던 나라들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즐기고 있는, 또 그들 나라에서 한편으로는 주류 문화를 형성해 가는 그런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보면 국제사회에서 이만큼 성장한 한국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 있는 역할이 요청되게 됩니다. 모범 국가에 따르는 당위적인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받는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한편으로는 국민적인 자부심의 근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인으로서 갖는 이런 국민적인 자부심이 크면 클수록 제일동포들도 모국이 이 정도로 성장을 했구나 하는 것을 두고 그들의 뿌리인 한국에 대해서, 또는 여전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제일동포들에 대해서 모국의 성장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책임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담당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국제사회의 이러한 책임 있는 역할 요청에 대해서 한국도 이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공공외교의 지평을 확대를 해서 공여국과 수혜국의 공동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냥 베풀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여를 해주는 나라도 수혜를 입는 나라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실천해 옮기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책임 있는 역할을 통한 세계에 대한 그 공헌을 하면서 한국형 발전 모델, 이게 이제 그 과거에 한국이 발전을 해 나갈 때, 그 한강의 기적 같은 발전을 해 나갈 때 분명히 모델 국가, 모범 국가로 삼았던 선진 국가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한국이 그 발전 모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공 외교를 통한 어떤 글로벌 세계의 공공선,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한국형 발전 모델을 넘어서 공헌 모델까지도 우리가 모색하고 있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석세스 스토리와 함께 제일동포는 언제나 함께 해왔습니다. 그 면모를 보면 한국 위기 상황 때에 일단은 항상 제일동포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뭐 잘 아시죠? 한국 전쟁 때 제일학도 의용군이 참전을 했고, 그래서 642명의 제일학도 의용군이 참전했다가 52명이 사망을 하고 135명이 행방불명인 상태입니다. 모국의 그 전난의 즈음에서 목숨을 걸고 모국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행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IMF 외환 위기가 벌어졌을 때도 한국에 외화가 없다 하게 되니까 달러로 15억을 모금해서 한국으로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 한국 위기 시에 그 제일동포들의 지원을 보면 뒤에 살펴보는 영광 한국을 함께 만든 제일동포의 측면에서도 산업화와 모국 투자 또는 서울 올림픽 당시에 520억 후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항상 울컥울컥하게 하는 모국에 대한 그들의 그 사랑, 정성, 이런 것들이 이제 여실히 이제 느껴지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성공담에서는 위기 때도 영광 때도 항상 제일동포들은 우리의 성공담과 함께 했었다라고 총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동포 사회가 모국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모국도 이제 제일동포들의 그동안 모국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새로운 뭐라 그럴까요? 보답이라고 할까요? 지원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일 공공 외교와 제일동포의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제일동포, 특히 차세대 제일동포들의 모국 정체성을 이제 강화시키는 데에 한국 정부가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또 그들이 일본 사회에서 주류가 되어 가고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명시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사이드에서 한국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점에서 2020년 10월 5일 매년 10월 5일은 세계 한인의 날입니다만, 특히 2020년 10월 5일의 세계 한인의 날 대통령 메시지는 다소 좀 우리가 제일동포들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재외동포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특히 제일동포들에 대해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2020년 세계 한인의 날에 대통령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조국이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한국의 위기 또는 영광 한국과 함께 제일동포들은 언제나 그 곁에 있었습니다. 한국 석세스 스토리 한국만이 쓴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제일동포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었다. 동포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조국이 역할을 해야 할 때고,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하는 용기와 자부심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조국이 역할을 해야 할 때, 조국이 변변치 못해서 조국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지원만 해왔던 재외 동포들에 대해서, 특히 제일동포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성장, 그들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조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그것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용기와 자부심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혐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한일 외교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편적 인권 존중의 국제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사실은 제일동포 사회 발전에 대한 모국의 지원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함께 혐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가 이제는 일본 정부가 혐한을 단속하거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동포 사회의 발전과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남는 과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일동포에 대한 이해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모국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에서도 외국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외 한인의 공통된 문제이기는 한데 국적은 달라도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인연 공동체라고 하는 점을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도 제일동포 또는 제외동포 전체에 대해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동포에 대해서 백안시하거나 반차별을 하거나 하는 일은 이제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족 지상주의, 민족 만능주의는 그것은 노땡큐입니다. 이것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뭐라 그럴까요? 글로벌 세계에 있어서의 국가 간의 연대라든가 민족 간의 연대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차별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족 만능, 민족 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인연 공동체로서의 제일동포 내지는 제외동포 일반에 대한 그런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여지는 좀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트랜스내셔널리즘 글로벌화의 특징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제일동포에 대해서 또는 제외동포에 대해서 차별하고 하는 좀 백안시하고 하는 그런 그 입장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국경을 넘는 것이 가능한 그런 시대고 따라서 나도 언젠가 어느 국가 어느 지역에 동포가 되어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제일동포 내지는 제외동포 일반에 대해서 그런 인연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가져야 되겠다, 갖춰야 되겠다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모국의 과제라고 한다면 남는 과제 중에 제일동포 사회에게 남는 과제는 제일동포 사회 내부의 어떤 분규라든가 분열 해소를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 동포들 간의 세대 간의 그 갈등 또는 그 올드커머와 뉴커머 간의 갈등 또 그 동포들 사회 내에서의 이념 갈등 이런 것들을 그 해소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